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남녀의 근본적 차이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 차이. 남녀 차이를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할 텐데, 저는 조금 이론적인 면에서, 조금 개념적인 면에서 먼저 접근을 했죠. 그래서 남자는 좀 더 일지향적이고 파워지향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자는 좀 더 관계지향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파워지향적이고 일지향적인 남자에게 꼭 필요한 게 유능감이라고 얘기해드렸고, 그 유능감이 이제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아내는 남편의 유능감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드렸고, 또, 여자들은 이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 연결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연결하고 서로 협력적이고, 이런 게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얘기해드렸고, 그래서, 남편들은 이제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그 연결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 각각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폭군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약골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해 드렸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미 쪽으로 가거나 선 쪽으로 간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치장하는 사람들이 될 거고, 선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불행한 결과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불행하다고 얘기했죠. 남자도 폭군으로 가면 폭력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약골로 가게 되면 회피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둘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 그런 얘기들을 쭉,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현대사회에서의 남녀관계, 현대사회에서의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인식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과 현대에 관한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그 동서양으로 나누어서 동양 사람이 어떻고 서양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물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통과 현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시아, 동양 사람들도, 전통적인 국가들도 있고, 상당히 현대적인 국가도 있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하면서 현대적 국가로 넘어가는 데가 있고, 서양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현대 사회로 넘어왔고, 동쪽에 있는 이제 유럽 사회도 동쪽에 있는 동유럽, 이런 데는 아직도 좀 현대로 좀 덜 넘어간 그런 사회들이 있는데, 이게 전통과 현대의 구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많은 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를 조금 더, 동서양으로 나눠서 이해하기보다는 전통과 현대로 이해하는 게 아마 인류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통사회는 주로 이제 어떤 게 전통사회냐면, 일정한 가치와 또는 일정한 어떤 모양 또는 일정한 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사회가 전통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로 얘기를 하면, 전통사회에서의 남자,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하는 말로 얘기하면, 남자들은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울면 안 된다. 이게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울면 안 돼. 이게 전통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감정적 표현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사회의 남자의 규범이죠. 남자의 규범. 근데 그 남자의 규범은 사실 남자도 희생을 시킵니다. 남자가 그거에 의해서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희생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다 감정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인간 그러면 누구나 다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은 뭐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감정적 존재가 인간인데 남자들은 그런 감정을 보이면 안 된다.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된다.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규범이잖아요. 그 전통적 규범은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자들은 어느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러냐면 비표현적 남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비표현적 남성. 영어로 inexpressive male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학자들은 주로 연구를 하고 또 논문도 쓰고 또 책도 쓰고 또 학술 대회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비표현적 남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동서양이 이게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전통적 규범에 갇혀 있는 남성들은 다 비표현적 남성들이 되는 거예요. 전통적 규범. 왜? 전통사회가 남자는 뭐 하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감정을 보이면 안 돼. 감정을 보이면 어떻다고 인식을 해요? 약하다. 감정을 보이면 약하다. 감정을 보이면 찌질하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찌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규범, 가치관에서 남자들은 비표현적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전통사회에서의 규범과 가치관이에요. 반면에 여성들은 전통사회에서는 늘 어떻게 이제 인식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들이 있죠.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인식은 여자는 어렸을 때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그죠. 부모한테.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아들한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살아라? 의지하고 살아라. 쉽게 말해서 의존적 존재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는 비표현적 존재로 살고 여자는 의존적 존재로 살아요. 이게 이제 전통적 규범입니다. 이 전통적 규범은 이제 남자는 비표현적 존재, 여자는 의존적 존재.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이게 전통적 규범이고 가치관이에요. 자, 그런 이제 전통사회가 이제 경제 발전을 쭉 하고 또 이제 기술 혁명도 또 일어나고 또 산업도 발전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사회 변화에 의해서 그런 전통사회가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옵니다. 현대사회 그러면 현대사회의 중요한 주제가 이게 경제잖아요. 경제. 그래서 현대하고 뒤에 뭐가 붙죠? 산업이란 말이 붙잖아요. 현대 산업사회 그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중심의 사회, 쉽게 말해서 경제 중심의 사회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전통사회가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지가 지금 이제 인류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됐어요. 한 3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 3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한 270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 시간에 지금 이제 인류가 현대 뒤에 산업 이렇게 붙어서 현대 산업사회로 넘어온 거죠. 인류 사회가 현대 산업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옛날에 그 신분적인 이 제도 또는 신분적인 생각 이런 게 많이 무너졌죠. 예를 들어서 유럽 사회 같으면 귀족이 있었잖아요. 귀족, 왕족, 뭐 귀족, 뭐 이런 신분들이 존재했었고,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사, 농, 공, 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 농, 공, 상. 우리 잘 아는 산업공상. 이 신분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신분 제도들이 현대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고 거기에 중요한 정치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사회잖아요. 민주사회. 민주사회란 말의 뜻이 누구나 다 법 앞에 뭐하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민주사회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민주사회, 산업사회, 뭐 아무튼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대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제 신분이 없어졌죠?
자, 우리나라도 신분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산업공사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신분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 이게 상향 조정을 하게 되죠. 상향. 하향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비들이 산업공상이니까 상인, 제일 신분이 아래에 있던 상인들이 제일 중요해졌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진 거잖아요. 현대사회가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상인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의식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게 선비 이런 게 있고 귀족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왕족 이런 게 있어요.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왜 길거리에서 싸울 때 보면 이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양반이라고 그러죠. 아, 이 양반이 왜 이래? 우리 길거리 싸움만 해도 다 양반이에요. 그렇죠? 이제 신분제도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이게 양반으로 다 상향 조정이 된 거죠. 이게 다 양반이에요. 그건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다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다 귀족. 이렇게 귀족 되듯이. 그런 식으로 신분이 이제 다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다 이제 양반이 되고 다 귀족이 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어느 시대까지 왔냐면 다 왕족으로까지 왔습니다. 왕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포스트 마더н 소사이어티, 후기 근대주의. 이런 말은 혹시 익숙하나요? 근대주의와 후기 근대주의? 익숙하지 않아요? 근대주의라고 하는 건 1950년대 이전을 근대주의 사회라고 부르고 1950년대 이후를 이제 후기 근대주의 사회라고 부르는데 근대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조와 후기 근대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조가 다릅니다. 근대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전통적 질서를 여전히 철학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회를 근대주의 사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근대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이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가 있고 그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는 게 학자들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 즉 객관적 세상이 존재하고 그 객관적 세상을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다. 이게 근대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근대주의 사회가 이제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후기 근대주의로 넘어갑니다. 후기 근대주의로 넘어가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 객관적 진리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에 뭐는 없다? 객관적 진리는 없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런 세상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후기 근대주의 사회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회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냐면 내가 느끼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느끼는 게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 진리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터치 못한다. 이렇게 이게 후기 근대주의 사회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우주의 뭐다? 중심이죠.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우주의 중심인 나는 내가 열심히 나를 개발하면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왕족을 넘어서서 신족이 된 거예요. 신족. 왕족을 넘었죠. 여기다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되는 종교가 동양에 있죠.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신이 되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자꾸 동양의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텔레비전에 보면 점점 나오잖아요. 파란 눈의 스님이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다 이런 사조하고 이런 흐름하고 다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뭐하고 또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어떤 게 자주 등장을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슈퍼맨 그러면 하는 사람만 나왔잖아요. 슈퍼맨. 슈퍼맨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날아다니잖아요. 슈퍼맨 하고 날아다니고 한 명뿐이었습니다. 슈퍼맨 한 명. 또 배트맨도 한 명이었죠. 그 옆에 친구가 하나 있었죠. 배트맨도 하나였고 스파이더맨도 하나였습니다. 그죠? 다 하나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기 근대주의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런 영웅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뭐를 만들었어요? 어벤져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영되고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 영화. 어벤져스 영화에 여러 영웅들이 나오죠? 그 여러 영웅들이 각각 이제 능력이 달라요. 날아다니는 영웅도 있고, 거기다 뭐 한 번 탁 치면은 뭐 힘이 어마어마한 영웅도 있고, 변신하는 영웅도 있고, 뭐 아무튼 이 영웅들이 다 달라요. 종류들이 막 다른 영웅들이 나와요. 그게 지금 후기 근대주의 철학적 사조의 산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화로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노력하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후기 근대주의적 사조죠. 자, 이제 전통사회가 뭐였어요? 산업공상 우리나라. 유럽 사회는 왕족, 귀족,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던 그런 신분사회가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제 상향조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다 왕족으로, 귀족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다 양반으로 상향조정이 일어나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다고요? 신의 세계까지. 이제 전부 다 나는 신이다. 이런 데까지 지금 왔어요. 이게 지금 사회가 가고 있는, 인류가 가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남녀관계, 오늘의 부부관계를 볼 거예요. 굉장히 큰 흐름이죠.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생깁니다. 몇 가지가 생기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 이런 게 지금 무너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떤 게,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결혼하거나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부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모델이 없어졌잖아요. 전통사회에서는 모델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남자, 부양자. 그래서 남편의 역할을 전통사회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브레드 위너라고 불러요. 브레드 위너. 브레드 위너가 뭐예요? 빵을 벌어오는 사람. 빵을 가져오는 사람.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게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전통적인 주제입니다. 남편이 이제 그런 역할이고, 부인은 어떤 역할이에요? 아내는 어떤 역할이에요? 집에서 집안일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안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바깥사람. 여자는 안에서 일하는 사람, 아내는 안에서 일하는 사람, 안사람.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외라고 부르죠. 합쳐서 내외라고 부르잖아요. 부부를 내외라고 그렇게 부르. 이게 전통적인 이제 생각들이죠. 전통적으로 부부를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이 생각이 무너졌어요. 자, 무너졌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잠깐 가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헌신하는 아내들이 뭐 된다고 얘기해드렸어요? 헌신짝. 그래서 이제 헌신짝이 되는 과정을 쭉 4가지로 얘기해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뭐였어요, 첫째가? 천사였잖아요?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헌신하면 뭐였다고요? 천사. 그 다음에 추녀. 그 다음에 마녀. 그 다음에 귀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뭐에 걸려요? 화병에 걸린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화병에 걸려서 이 화병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죠.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발간한 DSM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DSM. 정신질병진단분류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5판까지 나왔는데 이게 DSM-5라고 불러요. 그래서 5판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화병이 올라가 있어요. 하도 독특해가지고 어떤 카테고리에도 안 들어가요, 그게. 그냥 한국의 화병을 영어로 그냥 WHA 화병 이렇게 써가지고 화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제 가진 화병,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천사부터 시작해서 귀신까지 가는 과정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우라병이잖아요, 이게. 이 우라병이 실제로 내담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여성들에게 쉽게 말해서 사회가 불리한, 남성들에게 유리한 사회, 우리나라 전통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리한 쪽에 있는 여성들은 뭘 수밖에 없어요? 보수와 진보 속에서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보로 가게 됩니다. 보수적일 수가 없잖아요. 왜? 사회가 남성에게 유리하니까. 여성들이 진보적이에요. 진보적인 여성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외국의 문물이나 외국의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는 게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독교를 누가 받아들였어요? 여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시는군요. 기독교를 여성들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는 귀신들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부활을 하잖아요. 너무나 익숙하죠? 나 이제 텔레비전에 부활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참 잘 맞잖아요. 이게 잘 맞는 거죠. 그런지 아닌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여성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또 국제결혼을 누가 많이 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국제결혼. 왜? 여자들이 볼 때 한국 남자 어때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투명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 남자를 만났어요. 어때요? 친절하고 싹싹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죠? 겉만 그런 거예요. 실제 살면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되죠. 이렇게 자꾸 쏠리게 되잖아요. 이게 국제결혼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국제결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는 해요.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문화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주제, 이런 쪽으로 보면 이렇게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좀 진보적이죠. 이렇게 이제, 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달라지면서 여성들이 진보되고 남성들이 보수적이 됐잖아요. 자, 이제 결혼했어요. 현대사회에서 남녀가 결혼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남자는 여전히 뭐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나한테 더 맞는 옷 같잖아요. 더 유지하고 싶죠. 근데 여자들은 뭐 하고 싶어 해요? 전통적 가치관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불리하니까. 이런 갈등들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그 형태의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입니다. 상담. 상담을 누가 받아들인다고요? 여자들. 그래서 상담의 인구의 대부분이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상담에 잘 안 와요. 왜? 상담에 오면 어때요? 이제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자 그러면은 주로 남편을 누가 데리고 와요? 아내들이. 아내들이 우리 부부 상담 받자. 그럼 아내들은 신나서 오고 남편들은 끌려오고 끌려와서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한 2박 3일 정도 부부 세미나를 했을 때 11커플을 제가 모아서 들어갔거든요. 모아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왔던 이 남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부인한테 끌려온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 하면서. 세미나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계속 경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왜 해야 됩니까? 계속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부부 세미나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그렇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서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살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을 나눠라. 지침을 그렇게 줬어요. 서로 불만인 거를 먼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부터 얘기했다고요? 감동적이었던 거, 좋았던 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서로 나눠라. 그래서 이제 22명이 그걸 나눴어요. 나누니까 시간이 엄청 지났죠? 그래서 한 3시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걸 쭉 서로 나누면서 3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쉬는 시간을 했어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남자분, 이런 거 왜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남자분. 그 남자분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뭘로 박사학위를 받았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치료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랬더니 이분이 별걸 가지고 다 박사학위를 받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별걸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은 이제 박사학위 그러면 정치학 박사, 박사학위 그러면 경제학 박사, 이런 쪽을 주로 이제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사회에서 주로 많이 통용되는. 가족치료니까 굉장히 자기한테 생소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도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3시간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 변했어요. 3시간 끝나고 나니까 자기 너무 기분이 좋다고 자기 아내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업고 거기를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2박 3일이 끝났어요, 부부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시 와서 교수님 그 박사학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오케이? 별걸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네? 하던 사람한테 제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직도 남자들은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전통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미 시대는 변했잖아요. 이미 시대는 변했고, 이미 사회가 현대 사회로 넘어왔고, 넘어와서 전통 사회의 가치관, 규범 이런 것들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주제는 또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런 거하고 연결됩니다. 제도나 외적인 거는 빨리 변합니다. 근데 뭐는 늦게 변해요? 사람 마음은 늦게 변해요. 이런 또 시차의 주제가 있어요. 시차 주제. 제도와 외적인 거는 빨리 변하나 사람 마음은 늦게 변한다. 이런 거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운전하다 보면 길에 보면 왜 좌회전, 직진, 뭐 우회전 이런 신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좌회전하던 곳에 이렇게 좌회전을 늘게 하던 곳이 있어요. 좌회전들 하던 곳에 이제 거기가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에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좌회전하던 곳을 직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도달해가지고 분명히 바뀐 걸 봤잖아요. 봐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늘 좌회전하던 곳인데 직진으로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좌회전하죠. 왜? 자기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뭐예요? 좌회전이죠. 그러니까 길의 표지판은 직진으로 바뀌었는데 마음에서는 여전히 좌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좌회전 하던 곳인데 직진으로 바꿨네? 해놓고 아니 나는 좌회전 할래. 우좌회전 하잖아 이렇게. 그 제도는 이미 바뀌었잖아요. 직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경찰이 서서 단속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마음속에 직진이 생길 때까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좌회전 안 할 때까지 거기 단속을 꾸준히 해야만 사람들 마음속에 직진 딱 생겨서 그때부터는 이제 좌회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외적인 거는 빨리 변해도 뭐는 빨리 안 변한다고요? 사람 마음은 빨리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은 진보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라고 해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시대인데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자꾸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편이 뭐 하려고 해요? 자꾸 지배하려고 하면 여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잖아요. 왜? 여자들은 진보적이잖아요.
그런 남자, 어떤 남자들이에요? 웃기는 남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웃기죠?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가 왕처럼 굴어?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이제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는 남성들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남성들의 마음. 자, 그러면 이런 남성하고 사는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제가 하나 생기죠. 웃기는 남자라고 비난만 하고 살 건가? 주제가 생겨요. 웃기는 남자라고 비난만 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안 좋은 관계로 가게 되면 서로 불행하게 되잖아요. 이런 주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혜가 하나 필요한 거죠. 시대는 변했고 외적인 환경은 변했는데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은 사람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남자들이 평상시에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못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잖아요. 왜?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약해 보이거나 찌질해 보이잖아요.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다 있잖아요.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욕구는 다 있는데 그러다가 뭐로 힘을 비르는 거예요? 술의 힘을. 그래서 남자들이 술 마시면 온갖 행동을 다 하는 겁니다. 주사라고 흔히 부르는 행동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술 마시고 자꾸 동네에 소리 지르는 남자들이잖아요. 순자야 막 소리 지르잖아요. 왜 그래요? 순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동네 사람 다 들으세요 막 이러잖아. 여자들은 너무 창피하잖아 이거. 자기 남자가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남성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전통적인 남성상이 남성도 희생시킨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남성들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남자들을 희생시킨다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게 이런 대목이에요. 평상시에 그런 말들을 둘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둘이 앉아서 나 너 사랑하고 나 너 좋아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현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딱 걸리냐면 전통적인 남성상의 주제에 딱 걸립니다. 걸리니까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오거나 못하죠. 욕구는 있으나 못하니까 이제 뭐 마시게 되면 술 마시게 되면 이게 방어가 느슨해지거든요. 술 마시게 되면 통제력이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니까 가슴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화났을 때 하는 말, 술 마시고 하는 말들 다 어떤 말들이다? 다 진심입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이제 화났을 때 술 마시고 한 말들 말해놓고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지면 나 그때 그 진심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진심입니다. 속에 다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화났을 때 술 마시고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구나. 주의 깊게 듣고 살면 돼요. 그게 이제 금방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통적인 남성들이 이렇게 희생당해서 술 마시고 꼭 자기 마음을 표현하거나 술 마시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 다 이런 주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남성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시대 변화가 달라졌고 달라진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적응하고 살 것인가의 주제가 생기거든요. 남성들에게. 근데 그 적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가 당연히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 주제는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아내 쪽으로 가서 아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살 것인가 이 주제가 하나 생긴다고 얘기 드렸죠?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런 주제는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거 일단 약간 과제를 일단 남겨놓고요. 자, 남겨놓고. 자, 이제 이런 주제가 하나 생긴다고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생겨요. 자, 여성들은 좀 더 진보적이고 남성들은 좀 더 보수적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전히 전통적이니까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면 부부 간의 갈등이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생겨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 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즉 전통적인 남자들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수직관계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혹시 또 이제 부부 폭력이 생길 때 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왜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내 마누라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 여기 이제 부모 자녀 관계로 가면 이게 뭐냐. 내 자식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폭력 주제고 학대 주제인데 그렇게 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또는 그렇게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부관계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죠. 여필, 종부.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관계죠. 남녀 관계 주제죠. 수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보적으로 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업사회, 민주사회.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여자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동등하거나 평등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겨요? 남자는 뭐 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뭐 하려고 하고 우리 똑같은데 왜 그러냐. 반발한다는 얘기죠.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 주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충돌을 해요. 부부 갈등 중에. 그래서 이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둘이 힘겨루기로 갑니다. 이게 남자는 뭘로 지배하고 하려고 하고 힘으로, 물리적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뭘로 지배하려고 해요? 말로. 그래서 물리적인 힘과 언어적인 힘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여자들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는? 내 말이 맞잖아. 뭐라고 한다고요? 내 말이 맞잖아. 그럼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시꺼. 조용히 해. 접수됐나요? 하나는 시꺼 조용히 해. 하나는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맞잖아.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죠, 이게. 전통적인 그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대든다고 생각을 하죠. 대들어. 마치 아이가 부모한테 대들듯이 대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갈등의 양상을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갈등의 양상. 이렇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 대한 충돌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게 전통과 현대의 충돌입니다. 부부관계를 보고 있으면 전통사회와 현대사회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주제들이 여러 가지 생겨요. 여러 가지 이제 요 싸움에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생기는데 여자들이 만약에 이 싸움을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주장을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내 말이 맞는데 이 사람이 억지 부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장을 이제 못 하잖아요. 힘으로 이제 제압을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죠. 그래서 우울한 여자들이 늘어납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아름다운 가정, 알콩달콩, 아기자기 이 생각은 있지만 이 마음은 있지만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우울해집니다. 우울로 가죠. 그러거나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요? 이제 헤어지는 쪽으로 가요. 우울한 쪽으로 가거나 헤어지는 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헤어지는 쪽에 첫 번째 주제가 별겁니다. 남편하고 같은 방을 쓰기 싫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 쓰기 싫어요. 조금 더 진보적인 여자들은 이제 자꾸 남자를 찾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전통적인 여자들은 자식하고 연결을 하지만 전통적인 자식하고 연결합니다. 마음을 연결하죠. 왜 남편하고 연결 못하니까. 쉽게 말해 자식 보고 사는 거죠. 그럼 전통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통사회 부인들이 엄마 노릇만 하고 살았죠. 자식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누구만 보고 살았다? 너만 보고 살았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정서적 연결을 하는 거죠. 이게 좀 더 전통적인 커플이고요. 좀 진보적인 커플들은 뭐예요?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남자를 찾거나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양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죠. 어느 쪽으로 가든지 불행하죠? 둘 다 불행해지는 쪽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자, 이제 부부 갈등의 양상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전통과 현대 속에서 나타나는 부부 갈등의 양상.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 쭉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았던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부부관계의 양상들을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현대사회에서 부부관계의 양상들. 자, 이제 부부관계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자,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얘기해드렸는데,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사회를 이제 한마디로 현대사회를 기술해라, 묘사해라, 특징을 말해라 라고 하면 복잡한 사회라는 뜻이에요. 복잡하다는 건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삽니다. 그 복잡한 시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직업들을 보면 직업이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직업의 종류가 생깁니다. 직업군도 생기고 직업의 종류도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현대사회로 오면 직업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 야, 저런 것도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것들도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복잡해지죠. 옛날에 전통사회에서 직업군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단순해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 직업들, 그런 직업들이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현대사회는 그렇게 안 돼요. 아주 복잡한 직업이 보통 2만 개, 4만 개, 심지어는 6만 개 직업이 그렇게 복잡해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직업들을 이제 군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직업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현대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직업만 그런 게 아니라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국제관계 같은 것도 보면은 현대사회에서는 영원한 뭐도 없고 덕도 없고 영원한 뭐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막 움직여요. 이제 막 이익에 따라서 관계가 옛날에 친구였다가 지금은 적이 됐다가 다시 친구 됐다가 막 이게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국제사회도 그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의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부부관계를 봅시다. 부부관계도 보면 아주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부부관계도 늘어나는데,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잠깐 해드렸냐면, 여성적인 남자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였다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서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기 시작을 해요. 수식어가 붙으면 남자도 두 종류가 생기고, 여자도 두 종류가 생깁니다. 자,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남자. 두 종류 생겼죠? 여자도 뭐 생겨요? 남자다운 여자, 여자다운 여자. 이렇게 두 종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으로 이거를 이제 쌍으로 만들면 네 커플이 생기죠. 이걸 쌍으로 만들면. 자,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 남성적인 남자, 여성적인 여자. 이게 무슨 커플일까요? 이게 전통 커플이죠. 전통 커플은 늘 이걸 요구를 했어요. 여자는 여성스럽고 남자는 뭐예요? 남자다워야 되고. 이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manly man, womanish woman 이래요. manly man, 남자 같은 남자, womanish woman, 여성스러운 여자. 이게 전통적인 이제 사회였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자 여자. 자, 그랬다가 이제 manly man, 남자다운 남자, 남성스러운 남자와 이제 커플이 남성스러운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남자와 남성 같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 커플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커플을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동지적 사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뭐처럼 살아요? 동지처럼 살아요. 이런 경우가 뭐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남자가 이게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는 남자예요. 그 사회운동을 하다가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도 사회운동하는 여자예요. 둘이 뭐처럼 만났어요? 동지처럼. 이해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굉장히 남성적인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여자도. 남자도 사회운동하는 남자였어요. 둘이 만났어요. 둘이의 대화는 굉장히 짧아요. 왜? 동지니까. 대화 짧아요. 하자. 끝. 이거예요.
하자? 알았어. 그래, 이렇게 하자. 딱 끝나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할 때는 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상당히 둘이 괜찮았거든요, 관계가. 근데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결혼에 10년 되고, 이제 15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자한테 우울증이 왔어요. 상담받으러 왔어요. 지금 남자 같은 여자였잖아요. 남자 같은 여자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남자 같은 여자가 남자 같은 남자를 만났죠. 만나서 서로 살아요. 서로 동지적으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막 같이 하고 함께하고 여성적인 느낌이잖아요. 같이 하고 같이 사회운동하고 같이 막 으쌰으쌰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성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둘이 대화가 어떻다고요? 짧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성적인 욕구가 점점 더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서 내 속에 있는 여성적인 욕구를 이 남자하고 뭐 하고 싶어 해요? 공유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공유하고 싶어지는데 남자의 말이 뭐 하다고요? 짧아요. 짧은 정도가 아니고 이 여자가 이제 여성운동 하다가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든 거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남편한테. 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다. 힘든 거를 좀 들어줘라.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너 변했다, 이렇게. 여자가 변했잖아요. 왜? 둘이 뭘로 살았는데? 동지로 살았는데? 동지로 살아서 으쌰으쌰 할 때는 좋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울기 시작하고 말이 길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남성적인 여자지만 여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하냐? 너 질질 짜고 우는 얘기 내가 들어주느라고 저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 도와주냐? 남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말이 틀린 거는 아닌데 내 여성적인 욕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좌절이 일어나잖아요. 좌절이 일어나면서 이 남자가 이제 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우는 아내를 놔두고 이제 또 사람들을 돌봐주러 나가야 되잖아요. 사회운동을 하니까. 그럼 이제 여자의 주제죠. 여성의 근본적인 주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여자의 특징, 무슨 느낌이 있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느낌. 연결이 주제니까 버림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둘이 으쌰으쌰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내 여성적인 욕구가 나오면서부터 이 남자가 안 받아줘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이 남자는 여자하고 살 준비가 안 된 거죠. 누구하고는 사는데 남자하고는 사는데 이런 커플이 지금 생긴 거예요. 전통적인 커플은 제가 얘기해드렸으니까 지금 남자 같은 남자 같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뭐 해졌다고요?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상담받으러 와서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남자 같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은 남자가 있잖아요. 자, 여자 같은 남자가 누구하고 결혼한다고요? 남자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요즘에 많이 있는 커플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는데 이게 연상 여자하고 결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자 같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자 같은 남자 같은 여자가 뭐가 좋았어요? 여자가 똑부러져요. 똑부러져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똑부러지게 일 처리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든든하죠. 여자 같은 남자니까 든든한 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뭐예요? 결정도 하고 주도권도 갖고 그러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자기가 딱 주도권 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런 하는 여자가 뭐예요? 좋아 보이죠. 그렇게 결혼했어요. 자, 결혼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여자는 주도권을 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남자를 지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배하면 이 남자에 뭐가 걸려요? 남자가 걸리죠, 이제. 여자는 좋았는데 남자가 걸립니다. 남자가 걸려서 이 남자가 한 번씩 튀어나오죠. 어떻게 튀어나올까요? 보세요. 남자가 계속 지배를 당했잖아요. 지배당한 남자들이 튀어나올 때 그 남성성이 어떻게 튀어나와요? 좋게 안 튀어나오죠. 폭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폭력적으로 튀어나올 때 이 폭력은 어떤 폭력이냐면 쌓아놓았던 남성성이잖아요. 예를 들어 5년을 쌓아놨다. 3년을 쌓아놨다. 1년을 쌓아놨다. 그 남성성이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자 같은 여자였는데 이 남자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어때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게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여자가 자꾸 남편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성적인 남자는 또 뭐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착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집착적이 되고 하나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이런 이제 관계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갑니다. 자, 네 번째. 자, 첫째가 전통적인 커플이죠. 둘째가 남자다운 남자, 남자다운 여자. 둘째 커플이고 세 번째가 또 어떤 커플이에요? 여자 같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커플이죠. 네 번째가 어떤 커플이에요? 여자 같은 남자와 여자 같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처음에는 둘이 좋아요. 대화가 잘 돼요. 여자가 둘이잖아요. 마치 이 커플은 어떤 커플 같이 느껴지냐면 여자 둘이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까 남자 같은 남자와 남자 같은 여자가 살 때는 누가 같이 살아요? 이게 남자 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남자 둘. 이게 남자 둘의 커플이고 지금 커플은 여자 둘의 커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알던 사람 중에 이게 별명이 작은 연인들이라는 둘이 커플이 있었거든요. 작은 연인들이에요. 둘이 다 키가 작아요. 연인인데. 작은데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닙니다. 얼마나 붙어 다니는지 몰라요. 둘이 얘기하면 서곤서곤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아기자기, 알콩달콩, 니캉네캉.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둘이. 이렇게. 근데 여자들끼리 계속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면 이제 삐짐 주제가 생겨요. 삐짐 주제. 이게 지금 남자도 삐지고 누구도 삐져요? 둘이 같이 삐져요, 이게. 둘이 주제가. 서로 감정적이니까 감정적인 사람들끼리 조금만 감정선이 틀어지면 그래서 이게 작가들이 이걸 감정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선이 달라지면 거기에서부터 대화도 안 되고 거기서부터 미움도 생기고 거기서부터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여자들은 은근히 삐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서로 얘기는 하고 서로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이미 뭐예요? 삐졌어요. 그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쟤하고 다시는 내가 얘기하나 봐라.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면서 말을 하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는 어떤 싸움을 주로 많이 하냐면 삐져서 말 안 하는 냉전 상태. 이런 상태의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별로 반응들이 없네요. 지금 네 가지 종류를 얘기했잖아요. 전통적인 커플. 남자다운 남자, 남자다운 여자. 그 다음에 여자 같은 남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여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네 커플을 얘기해요. 어느 커플들이 지금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2번하고 4번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1번하고 3번이 많습니다. 지금 1번하고 3번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커플들은 전통적인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느 쪽이 많아요? 3번이 많아요. 젊은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또 나타나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세대 간의 갈등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아들이 결혼했는데 집에서 분명히 설거지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설거지 안 해요, 이제. 그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 분명히 나하고 둘만 있을 때, 우리 가족만 있을 때는 뭐를 잘했는데? 설거지를 잘했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나타나고 부모님이 나타나니까 설거지 안 하네? 이런 주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의아한 거예요. 저 남자 왜 저래? 남편 입장에서 지금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부모님을 또 배려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귀하게 키웠잖아요. 내 아들 손에 뭐 안 묻히고 키웠어요? 물 안 묻히고 키웠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혼을 하더니 이게 아내는 물을 안 묻히는데 누가 물을 묻혀요? 아들이 막 물을 묻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 눈에서 뭐가 나요? 불이 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중적 태도. 아내하고 있을 때는 사근사근하고 아내하고 있을 때는 현대적인 남성의 모습을 취하다가 부모하고 있으면 어떤 남성의 모습을 취해요? 전통적인 남성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둘 사이를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사이를. 화가 나요? 아니 그런 남자도 힘들어요.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던 거를 멈추고 안 하고 있거나 설거지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니 참아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설거지했다가는 또 싸움 나니까 그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남자도 힘들지만 여자 입장에서 볼 때도 저 왜 저래? 막 이런 주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게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까 현대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다고 그랬어요? 복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현대사회의 부부관계 복잡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이렇게 커플들의 종류도 4종류나 늘어나고 관계를 할 때도 서로 윗세대하고 아랫세대하고 서로 이렇게 가치관들이 서로 다르니까 거기에서도 행동 양식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요한 과제가 생깁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과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조금 가서 이 주제를 얘기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복잡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복잡한 사람들. 이 예민하고 복잡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죠. 뭘 부러워해요? 아주 말 막 팍팍하고 뭐 없고 뒤끝 없고 이런 사람 부럽죠.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딱 말하고 거기서 다 끝내고 뭐 뒤에 생각 없고 뒤끝 없고 뒤에서 뭐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좋은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고 노력을 하냐면 심플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잡한 사람들이 뭐 해지려고? 심플해지려고. 단순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사람이 단순하게 살려고 하면 이 자체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은 언제나 똑같아요. 우울은 언제나 뭐에 도전할 때 생겨요? 불가능에 도전할 때 우울증이 생깁니다. 자, 복잡한 사람들은 어떻게 못 산다? 단순하게 못 살아요. 그거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 현대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현대사회를 심플하게 못 삽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살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프로그램에 자꾸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나는 뭐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왜 나오겠어요? 다 이런 과정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왜? 산에 들어가면 이제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냥 늘 산에 돌아다니면서 뭐 약초 캐고 먹을 거 캐고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냥 거기서는 먹고 살아요. 복잡한 뭐 교통이라든가 뭐 집값이라든가 무슨 뭐 애들 학교라든가 무슨 뭐 관계라든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신경 안 쓰고 나는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할래? 산에 들어와서 산에다 뭐 짓고 집 짓고 거기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또 산에 가가지고 또 그냥 캐가지고 와서 또 밥 먹고 그래서 그 나는 자연이다 보면 맨날 산 돌아다니고 그냥 먹는 것만 나와요. 보고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보면 딱 요약이 돼요. 돌아다니다가 먹기만 하는구나. 그렇게 요약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먹기만 해요. 맨날 먹는 것만 나와요. 먹는 걸 할 때 뭐 이렇게 먹으면 좋고 저렇게 먹으면 좋고 거기에 약간의 복잡성은 있어요. 약간의 복잡성은 있긴 하지만 결국 얘기하면 돌아다니다 먹고 그다음 자고 이런 거예요. 끝. 그러면은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현대로 못 살아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생기죠. 복잡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단순하게 사는 거다? 복잡하게 살아야 됩니다. 즉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복잡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개인으로 갑니다. 사회로 가지 말고 개인으로 다시 가봅시다. 내가 민감하고 예민하고 생각할 거리도 많고 복잡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면 뭐부터 첫째 인정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잡한 사람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복잡한 사람들이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복잡한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시작이 됩니다. 복잡한 자기 자신을 싫어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부부관계로 가봅시다. 이 주제를. 자, 내가 남자인데 여성적인 남자예요. 내가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남성적인 여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 뭐부터 인정해야 돼요? 나는 복잡한 여자고 나는 복잡한 남자인 거예요. 뭐부터 인정하라고요? 복잡성부터 인정하라고요. 그거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복잡성을 부정하지 마시고요. 복잡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성적인 남자면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플레이 되니까 보통 남자들보다는 복잡하겠구나. 내가 남성적인 여자 같으면 보통 여자들보다는 뭐 하겠다? 복잡하겠구나. 자, 복잡한 사람들이 이제 복잡성을 인정하라. 이게 첫 번째 주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잡한 사람들은 언제나 관계하거나 언제나 대화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복잡한 사람들은 뭐 하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복잡한 도시에서 살면 그 도시를 파악하는데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복잡하니까 도시가 복잡하면은 복잡한 도시를 파악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잡한 도시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노선도만 해도 지하철 노선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일단은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거기까지만 1호선도 9개가 있잖아, 9개. 그럼 9개 그 노선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노선도를 내가 익히는데 어떻다?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걸리죠. 노선 하나 있을 때하고 9개 있을 때하고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성은 언제나 뭐를 요구를 한다? 시간을 요구를 해요. 단숨에 간단하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여성적인 남자와 남성적인 여자가 살 때, 둘이 같이 살 때, 두 사람은 관계를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간단히 안 돼요. 그거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인정이 되면, 이게 세 번째 주제인데, 첫째는 복잡성을 인정해라. 그죠? 두 번째,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자, 이 시간 걸린다는 거를 제가 이제 다시 개인으로 가서 얘기해보면, 복잡한 사람들은 말이 깁니다. 왜 길어요? 내가 속에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이 복잡한 사람들은 말이 잘 안 끝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 못하다가 상담받으러 오면 한꺼번에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해요. 막 와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막 50분 동안 자기 말만 하다 가요. 그런 내담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회기 안 끝나죠. 그 다음 회기면 또 말하잖아요. 또 말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 뭐하러 왔나? 헷갈리고 아직 상담 목표도 안 정했는데 말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담자 입장이 또 복잡해져요. 내가 상담을 제대로 하는 건가? 주변 사람도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말을 못하던 걸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복잡한 사람들은 생각이 길어요. 짧지 않아요. 길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시간을 요구하게 되니까 이 복잡한 사람들은 말할 때 항상 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내 말 끝까지 들을 거냐?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줘야 돼요. 내가 일단 말을 시작하면 긴데 너 어떨래? 나하고 대화할래?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저도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이 뭐예요? 진도가 안 끝나잖아요. 워낙 할 말이 많고 기니까 안 끝나요, 진도. 지금 이 부부책 하나 가지고 지금 절반도 못 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벌써 세미나 3번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절반도 못 했어요, 지금. 생각도 많고 느낌도 많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많아요. 예민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생각이 달라지거나 조금만 사람이 달라지면 금방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느낌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 생각도 막 달라집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느낌이 이제 복잡하다고 하는 거는 느낌이 복잡한 건 아니고요. 느낌은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느낌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 느낌이 조그만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느낌이 있는데 큰 감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할 때 뭐 하다고요? 길기 때문에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상대가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는 끝났다고 해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그래요. 나는 지금 아직 말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말이 자꾸 중간에 끊어지거나 말하다 말게 되거나 미진해지거나 얘기가 안 끝났는데 상대는 끝났다고 하거나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복잡한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떠냐면 쉽게 못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람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사귀게 됩니다. 내 말을 저 사람이 들어줄 건가 안 들어줄 건가, 이런 나를 알 건가 모를 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사냐면 내 마음을 누가 다 알랴, 이런 마음 많이 가지고 삽니다. 아무도 내 마음은 다 모를 것 같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은 개인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커플로 갑니다. 부부관계로 갑니다. 이제 뭐예요? 여성적인 남자와 남성적인 여자, 이 둘이 살아요. 첫째, 복잡성 인정해라. 둘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죠?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대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화.
요약은 대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제가 또 생깁니다. 지금 또 복잡한 주제인데, 자, 이런 주제 하나 생겨요. 요 한 주제만 더 얘기하고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성적인 남자인데, 내 마음은 전통적이에요. 어떨까요? 벌써 여성적인 남자인데, 내 마음은 전통적이에요. 또 이렇게도 되죠. 남성적인 여자인데, 내 마음은 또 뭐예요? 전통적이에요. 야,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전통을 띄워도 복잡한데, 전통까지 붙었잖아, 이제. 그러면 보세요. 여성적인 남자인데 전통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막 느낌이 달라지고 할 얘기가 많아지면 자꾸 내 안에 나를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남자답지 못하게 찌질하게 주제가 생겨요. 생각은 많고 느낌도 많고 때로 나는 뭐도 잘해요? 울기도 잘해요. 여성적인 남자니까 울기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뭐 하게 돼요? 전통적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다시 남성적인 여자라고 했어요. 남성적인 여자인데 마음은 또 뭐예요? 전통적이에요. 마음은 전통적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남성적인 여자. 그러면 뭐를 열심히 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겠죠. 남성적인 여자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 상대방을 향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일을 하면 여자로 인정을 받나요? 지난주 얘기하는 헌신 주제잖아요, 이게. 못 받겠죠? 그럼 또 자존감 또 낮아질 거 아니에요? 또 낮아지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 가치관이 또 있으니까. 그럼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관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두 사람이 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둘 다.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대화. 그래서 현대사회를 잘 살아가려면 뭐의 능력을 키워라? 대화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남성들,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대화 능력은 없거나 약하고 지금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가졌고 관계도 복잡한데 대화는 잘 안 돼.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대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 능력을 키워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자, 이걸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냐면 남성의 역할이 변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전통적인 남성들은 부양자, 그렇죠. 아까 브래드 위너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양자 역할,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역할, 중심 잡는 역할,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은 부양자의 역할에서 뭘로 넘어오냐면 조정자의 역할로 넘어옵니다. 조정자의 역할로 넘어와요. 그 조정을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대화를 잘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역할은 바뀌었고 현대사회로. 그런데 나는 여전히 대화 능력은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적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부적응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큰 문제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인가를 따로 배워야 됩니다. 이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나의 마음을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인식해서 말할 게 무엇이고 말 안 할 게 무엇이고 말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상대한테 전달을 해야만 상대가 내 말을 받아주고 또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그걸 또 대화를 해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거를 하느니 안 하고 말지 라고 하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고자. 그럼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갑니다. 나는 뭐다? 자연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 쪽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영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왜? 현대사회가 복잡해져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주제가 또 생기는데 디지털 사회 주제. 이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고 일단 그렇게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과 상관없이 사회가 막 바뀌어요.
사실 거기에 이면에 뭐가 들어있냐면 다 돈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데는 다 돈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현대사회를 쫓아가게 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를 안 쫓아가자니 결국은 돈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현대사회를 쫓아가서 내가 돈을 벌려면 그 복잡한 현대사회에 적응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부부가 헤어지게 됩니다. 이혼율은 높아지고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동거 커플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좀 더 쉬운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동성애 주제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왜? 커플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다 이런 거하고도 다 관계가 있어요. 미래 사회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하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 마음 쪽에서 인류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인류 사회가 그닥 밝지 않습니다. 문제이기는 하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화의 능력을 키워서 그나마 조금 더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는 이제 질문으로 남죠. 그걸 남겨놓고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 그런 거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모입시다. 또 모여서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하면 또 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요.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